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옵티마이저 원리와 관련하여 제1절 옵티마이저에 대해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문제 32번입니다. CBO,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는 쿼리 최적화 과정에 비용을 계산한다. 다음 중 비용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보기 1번입니다. 비용이란 기본적으로 SQL 수행 과정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I/O 일량을 계산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콜 발생량도 옵티마이저의 중요한 비용 요소다.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콜을 DBMS 외부와 내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DBMS 외부로 본다면 유저 프로세스로 인한 유저 콜이 있고 DBMS 내부로는 서버 프로세스로 인한 리커시브 콜이 있습니다. 특히 리커시브 콜은 SQL에 대한 parse 콜, execute 콜, fetch 콜 등이 있겠습니다. parse 콜은 최적화 전, execute 콜과 fetch 콜은 최적화 후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콜은 작업을 지시 또는 그 결과 요청을 위한 명령을 전달합니다. 보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콜은 쿼리 최적화 과정의 전후에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콜은 옵티마이저의 비용 계산에 고려되지 않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옵티마이저가 비용을 계산할 때 CPU 속도, 디스크 I/O 속도 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최신 옵티마이저는 I/O의 CPU 연산 비용을 계산한다. 그렇습니다.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중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 RBO가 사용하는 규칙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보기 1번을 보겠습니다. 고객 유형 코드에 인덱스가 있으면 아래 SQL에 인덱스를 사용한다. 현재 작성된 SQL문의 외어절을 보면 고객 유형 코드는 CC012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은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맞습니다. 특히 이 SQL에 적용되는 규칙은 rank 9입니다. 싱글 컬럼 인덱스가 사용되는 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기 2번입니다. 고객명에 인덱스가 있으면 아래 SQL에 인덱스를 사용해 order by sort 연산을 대체한다. 주어진 쿼리를 보면 외어절이 없고 order by 절에는 고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 쿼리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rank 14과 rank 15이 있습니다. rank 14이 인덱스로 구성된 컬럼으로 order by로 인한 sort를 대체하는 규칙입니다. rank 15는 full table scan입니다. 이 두 가지 규칙 중 순위가 좋은 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설명이 맞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연령과 연봉에 인덱스가 하나씩 있으면 아래 SQL에 연봉 인덱스를 사용한다. between 조건, 즉 닫힌 조건이 부등호 조건, 즉 열린 조건보다 아무래도 스캔 범위가 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어진 select 문의 where저를 보면 연령에 대해선 부등호를, 연봉에 대해선 between을 연산자로 주고 있습니다. 이 주어진 쿼리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rank 10과 rank 11입니다. rank 10이 bounded range, 즉 유한 영역입니다. rank 11은 unbounded range, 즉 무한 영역입니다. 이 둘 중에 순위가 좋은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은 설명에 문제가 없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직급의 인덱스가 있고 직급의 종류 개수가 5개 이상이면 인덱스를 사용한다. 설명 중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4번입니다. 현재 웨어저를 보면 직급에 대해서 이꼴로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쿼리에 대해 적용 가능한 규칙은 한 가지입니다. rank 9, 즉 싱글 컬럼 인덱스 사용이 적용 가능한 규칙입니다. 그 규칙에 기반을 두고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한편 값 종류의 개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문제 34번입니다. 다음 중 전체 범위 최적화 all rows 방식의 옵티마이저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기 1번입니다. 쿼리의 최종 결과 집합을 끝까지 패치하는 것을 전제로 시스템 리소스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실행 계획을 선택한다. 맞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부분 범위 최적화, 즉 first rows와 비교할 때 인덱스 스캔보다 테이블 풀 스캔 하는 실행 계획을 더 많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DML 문장은 옵티마이즈 모드와 상관없이 항상 전체 범위 최적화 방식으로 최적화된다. 그렇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가장 빠른 응답 속도를 목표로 한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답은 4번입니다. 이러한 가장 빠른 응답 속도를 목표로 하는 것은 first rows입니다. 문제 35번입니다. 다음 중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 CBO가 사용하는 비용 계산식을 가장 적절한 것을 2개 고르시오. 참고로 NDV는 distinct value의 개수다. 보기들을 보면 선택도와 카디널리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인 여부와 같은 경우는 NDV가 2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택도는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카디널리티는 총 로우스 곱하기 선택도가 됩니다. 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6번입니다. 다음 중 통계정보 수집 시 고려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보기 1번을 보겠습니다. 시간 및 주기,
부하가 없는 시간대에 가능한 한 빠르게 수집을 완료해야 함. 맞습니다. 통계정보 수집 시 시스템적으로 많은 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기 2번입니다. 표본 크기,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읽도록 해야 함.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답은 2번입니다. 특히 대용량 테이블인 경우에 표본 검사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통계정보 수집에 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한 정해진 시간 내에 해당 작업을 끝내지 못하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정확성. 표본 검사하더라도 전수 검사할 때의 통계치에 근접해야 함. 맞습니다. 표본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도 안 되지만 오히려 지나치게 작아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표본 크기가 지나치게 작을 경우엔 그만큼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보기 4번입니다. 안정성. 데이터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매번 통계치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데이터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엔 통계치 또한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